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제행정협력센터 김은주 부연구위원입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이지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 나눌 주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DG가 무엇이고 이것을 여러분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SDG는 UN에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합의한 발전 목표인데요. 경제 발전과 사회 평등, 그리고 환경 보호를 골고루 추구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2015년 9월 UN 회원국들이 모두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SDG의 17개 목표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빈곤,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그리고 교육 기회 증진, 성평등, 식수와 위생시설, 지속 가능한 에너지,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산업화, 사회적 불평등 완화, 포용적이고 안전한 도시 환경,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해양과 바다 자원 보존, 육지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 보존, 평화와 포용적 사회를 위한 효과적 책무성 있는 그리고 포용적인 제도 구축, 그리고 끝으로 이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의 강화 등 모두 17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DG는 기존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인 새천년 개발 목표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성입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하기, No one left behind라는 SDG의 기본 정신도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특별한 점은 이것이 단지 개발도상국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특징은 기존의 개발 목표와는 달리 이행 여부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미리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7개 각각의 목표 하에는 보다 구체적인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고 이를 240여 개의 지표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표 개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2017년에 측정 가능한 지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앞으로 이를 통해 평가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DG를 UN 회원국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잘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2015년 9월 합의한 이후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에는 22개 국가가 자발적 동료 검토를 받았고 2017년에는 43개 국가가 자국의 이행 현황을 UN에 보고하였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아직 준비 단계에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비춰볼 때 SDG 이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SDG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 중 대다수는 정부의 정책 조정 능력을 갖춘 국정총괄기관에서 SDG 이행과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DG 목표가 포괄적이고 강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국정 운영의 전반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외교부가 국제사회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주요 부처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전 정부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국가 재정과 기획 기능을 가진 재정경제부가 외교부와 함께 SDG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한 한 부처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국정총괄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럽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은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춘 활동들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자체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되 SDG에 맞게 보다 폭넓은 의제를 다루도록 재편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대한 SDG 목표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선택과 집중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DG는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개 목표, 169개 세부 과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되 각 국가별로 가장 필요한 것,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별해서 그 나라 사정에 맞는 목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 부족 국가라면 물과 관련된 목표 6번에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도시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라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목표 11번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고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에 비춰볼 때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의 우선순위와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SDG 이행을 점검할 지표를 생산하고 모니터링하는 통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 국가별로 자체적으로 지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통계청과 같은 정부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표가 국가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보완해야 한다면 어떻게 통계 지표를 생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할 담당 조직도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듯 자체적으로 통계 지표를 점검하여 국제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SDG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SDG가 얘기하는 포용적 파트너십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행정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SDG를 이행할 기구를 만들고 도시정부에 맞는 SDG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이래 이미 많은 나라들은 지방의제 21, 로컬 아젠다 21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현재 UN의 SDG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SDG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협력의 파트너 국가들이 SDG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주요 목표가 SDG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성과 지표 또한 SDG 이행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SDG와 연계된 사업이 ODA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교 우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화, 교육, 물가위생, 보건, 그리고 빈곤퇴치 분야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성과 여아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ICT를 활용한 과학기술 혁신 이니셔티브 등 새로운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협력국의 SDG 이행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신 각 국가에서 SDG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혹시 한국의 지원으로 개발협력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분야가 있으면 한국 대사관과 코이카 등을 통해서 함께 기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Leaving no one behind, transform our world. SDG가 목표를 잘 달성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리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